예, 안녕하십니까. 유순복의 띵킹 아이튜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논어하기편 8장 공부하시겠습니다. 부제는 안티 꼰대입니다. 예, 꼰대 들어보셨죠? 예, 옛날에는 그 선생님을 꼰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제 기억에. 예, 근데 지금은 무작위로 꼰대의 특징이 있는 사람은 다 꼰대인 것 같아요. 예, 나이가 든 어른들 중에서요. 예. 그리고 이 안티라는 뜻은 이제 반대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인데요. 안티 꼰대 하면은 이제 꼰대의 반대에서 젊은이들이 만든 단어입니다. 예. 도대체 어떤 대상을 상대로 이렇게 항의하는 조로 안티 꼰대라고 했는지 우선 본문 들어가시기 전에 꼰대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꼰대의 특징을 좀 찾아봤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것으로 6가지를 골라봤습니다. 들으시면서 몇 가지나 속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세요. 첫째가 이제 무조건 가르치려는 유형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 일단 사건이 터지면 이리 앉아봐라 이제 이러면서 일장 연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거죠. 예, 무조건 가르치려는 유형. 요즘 애들 뭐 가르칠 게 있습니까? 다 지금 인터넷으로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러니 뭐 영 못마땅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답정너라고 해서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사건이 터지면 이미 어른들은 많은 그야말로 선전수전 공수전까지 다 겪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이미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은 알아.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말에 대답만 하면 돼. 토 달지 말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답정너. 예. 그래서 첫째는 58%, 둘째는 41%, 100명의 41명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상명하복이죠. 예, 윗사람은 당연하게 명령하는 사람이고 아랫사람은 복종하는 사람. 요게 41%. 이것도 뭐 거의 2번하고 같으네요. 예, 라떼는 이제 커피 무슨 라떼 있죠. 예, 그거를 이제 빌어서 라떼는 말이야, 우리 때는 말이야. 이 말을 이제 라떼는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담을 이제 유창하게 이제 늘어놓는 거죠. 야, 우리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예, 저도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째가 나이가 어리면 무시하는 유형. 예, 일단 딱 만나면은 몇 살이야. 예.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 무조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생각까지 어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는 벼슬이 최고고 나이가 최고고 그런 세월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이가 어리면 무시하는 유형.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생활을 희생시키는 유형이 이제 맨 끝인데요. 7, 80년도에는 그야말로 새마을 운동이며 보릿고개 넘긴 세상이라 단체 생활이 사생활보다 더 중요했죠. 그래서 대학 다닐 때에도 공부 끝나고 과 대표가 좀 남아라 하면은 군소리 없이 다 보였죠. 근데 지금은 그 말이 안 먹히는 게 벌써 10여년 넘었을걸요. 예, 사생활을 절대 희생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강요하는 사람들을 이제 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진 않아요. 저는 정말 요거는 제가 명심을 하거든요. 모르죠 또. 예, 근데 답은 좀 정해놓은 것 같아요. 저희 경험상으로 해서 답을 정해놓고 의례적으로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았었던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예, 상명하복은 좀 아닌 것 같고, 네, 라떼는 말이야, 우리 때는 이건 하루에도 몇 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 보면서도 요즘 애들은 이래가면서, 예, 이게 꼰대의 전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이가 어리면 무시하는 유형,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어려도요 상당히 명석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죠. 예. 사생활 희생시키는 유형.
이거는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생활은 이미 지금은요 완전 다 비대면 시대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사생활을 희생시키는 유형은 이미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죠. 예. 한 뭐 몇 개 속하나요? 예, 한번 쉬어보세요. 예, 요게 이제 꼰대의 특징이에요. 오늘 공부하실 부분이 좀 아차하면은 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문장을 구해봤습니다. 예, 그럼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왈, 군자, 부중즉 불위, 학즉 불고, 주 충신, 무오 불력이자, 과즉 불탄계. 한 문장씩 보시겠습니다. 자왈, 군자, 부중즉 불위, 학즉 불고. 공자가 말하길 군자는 무겁지 않으면 위험이 없다. 표면즉 고루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군자는 무겁지 않으면 위험이 없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무겁게 처신하라는 거죠. 예, 신중하게 무게감을 가지고 체통을 지키면서 예, 체면을 중시하고 아랫사람들과 항상 거리를 두고 예, 어느 이상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항상 그 바운더리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위험을 지키는 것이에요. 요 부중즉 불위를 아주 잘 표현한 글자가 요 고자입니다. 고. 이 군자는요, 보수예요. 굳이 말하면 보수. 보수와 진보일 때 보수예요. 보수는요, 딱 요 고자입니다. 이 에워쌀 위자, 국자라고도 하고요. 그거 안에 옛것자가 들어가 있죠. 예, 딱 그 옛것을 딱 에워싸고서 지고 있는 게 보수예요. 보수가 뭔가요? 그 사회의 질서를 옛것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그런 모임에 있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하죠. 이 군자는 사회의 거의 상위 1%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받은 그대로 지고 있다가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그들만의 카르페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무거워야 돼요. 가벼우면 쉽게 침범당하죠. 딱 선을 정해놓고 여기까지 이렇게 정해져야 되죠. 그것이 나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세상은 보수와 진보가 같이 병행해야 되죠. 보수가 변화를 바라지 않는 건 아니에요. 보수는요, 변화를 아주 서서히 사회의 안정이 깨지지 않도록 변하는 듯 변하지 않는 듯 해가면서 변화시키는 게 보수의 목표예요. 거기에 반해 진보는 속도가 빠릅니다. 빨리 바뀌어야 돼요. 군자는 보수에 속하는 사람이죠. 지금의 질서가 천년만년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무거워야 돼요. 그리고 위험을 지켜야 돼요. 절대적인 신비적인 그 컨셉을 유지하면서 자기들만의 그 카르텔을 유지하면서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고가 고루해지는 거죠. 고루. 이 군자의 치명적인 단점이 고예요. 이 고가 꼰대입니다. 그래서 이 고루해지는 것, 무겁게 되면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예.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그냥 그 함몰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변화해야 할 때 변화하지 못하면 그 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고루해지는 거예요. 그 고루함을 막는 방법이 무엇이냐? 학이라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학은요,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그 정보, 이 트렌드, 변화, 이것을 얼른 캐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캐치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앉아서 생각만 하지 말고 배워야 돼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꼰대가 극복해야 할 것, 학입니다. 우리 지금 보수가 굉장히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무너져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졌다고 저는 봅니다. 예, 왜 그러느냐?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뭐 보수를 편들고 진보를 편드는 게 아니고요. 진보는 그만큼 밟혔기 때문에 엄청 공부들을 해서 눈치가 백단이고, 예, 사태 파악이 빠르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보수는 너무 안일하게 살았죠. 여태 완전히 보수가 무너졌습니다. 공부를 안 합니다. 그저 자기네들이 가진 것을 누리기 바쁘고, 예, 지금 그런 상황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보수와 진보는 같이 가야 됩니다. 보수가 강할 때는 보수를 눌러야 되고, 진보가 강할 때는 진보를 눌러가면서 이렇게, 예, 해야 되는데, 예, 어쨌든 요 글귀는요, 이 부정즉 무겁지 않으면 위험이 없다. 군자는 무게를 지켜야 돼요. 왜? 사회를 안정되게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무거워야 됩니다. 가벼우면 뒤집어져요. 그런데 무겁기 때문에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둔감해요. 고립될 수가 있어요. 그 고립되면 고루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만회하려면 공부해야 된다. 노자에서 고사야, 고루해지면 죽는 것이다. 망하는 것이다. 예, 아주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이것을 그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문장을 노자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노자 도덕경 76장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인지생야 유약, 기사야 견강, 초목지생야 유치, 기사야 고고, 고 견강자 사지도, 유약자 생지도, 시 병강즉 불승, 목강즉 절, 강대처하, 유약처상. 예, 한 문장씩 읽어보겠습니다. 인지생야 유약, 기사야 견강. 예, 사람이 살아서는 태어날 때는 부드럽고 약해요. 그렇죠? 예, 처음에 인간이 태어날 때는 굉장히 유약하죠. 기사야 견강. 그가 죽음에 이르러서는 딱딱하고 강해진다. 그렇죠? 예, 사람 죽으면 정말 굳어지지 않습니까? 예, 태어날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그래서 애기들은 몇 번씩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지 않지요. 그러나 이제 늙게 되면은 견강해지기 때문에, 예, 넘어지면 큰일 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초목지생야 유치, 기사야 고고. 초목도 마찬가지죠. 예, 풀이나 나무도 처음에 싹이 돋거나 할 때는 아주 부드럽고 아주 연해요. 그러나 그것이 죽을 때에는 마르고 딱딱해지죠. 이게 삶과 죽음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견강자는 사지도, 유약자 생지도. 그러므로 딱딱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 죽음의 종류이고, 유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네. 이 머리가 됐든 몸이 됐든 딱딱하게 되면은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내가 죽을 때가 됐나 살 때가 됐나를 체크하라는 게 아니라요, 이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계속 돌려야 돼요. 이게 딱딱하면 죽음의 무리예요. 사지도예요. 이 반응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반응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유약자, 이 약해서 가벼워, 부드러워. 하지만 반응하고, 예, 이것이 삶의 무리예요. 이 몸만 굳는 게 아니에요. 머리도요. 치매가 다른 게 아니라 치매가 뇌가 굳어지는 거죠. 굳어지면서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마음도 열려야 되고, 몸도 그렇고, 이 머리도 굴려야 됩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서 못 떨어지듯이 그냥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듯이 이렇게, 너는 찢어라, 나는 뭐, 이런 식에는요, 그거는 견강이에요. 그래서 병강즉 불승, 목강즉 절. 이건 군사를 말하죠. 군사가 강하면
불승, 이기지 못한다. 목강즉 절, 나무가 강하면 부러진다. 그렇죠? 언제든지 유연성 있게 어떤 상황에서든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움,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명만 붙어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네. 강대처하, 유약처상.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처해요. 그래서 지금 군자가 무겁다 그랬지 않습니까? 강대한 것은 아래에 처하는 거죠. 무거우니까 아래로 처지는 거예요. 유약한 것은 위에 처해요. 아래에 처하면은요, 땅속으로 들어갈 일밖에 없어요. 요즘 그렇다고 너무 이 어르신들이 또 지나치게 너무 또 가벼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다 정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나치게 그 체통을 중시하고 햄하는 걸 얘기하는데, 7, 80년도에 그 체면치레 하는 거하고는 지금 뭐 180도 달라졌지만요. 고루한 것으로 말하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대한 것은 아래에 놓여지게 되고, 유약한 것은 위에 놓여지게 되니까, 나이가 많고 몸이 굳어져 가도 이 머리를 유연하게 돌리고 마음을 가볍게, 항상 그 마음을 비우는 마음, 비워야 돼요. 비워서 가벼워야 돼요, 몸이. 그러면은 살아있는 생지도, 살아있는 무리가 된다 그랬죠? 본문 보시겠습니다. 주충신 무우불력이자. 주인 주자죠. 중심되는 주자예요. 여기서는 기준으로 삼아라 라고 하겠습니다. 충성심과 믿음을 주안점으로 삼아라 라는 얘기죠. 무우불력이자. 요 무우만 보면은 읍술무에다가 친구 우자죠. 벗 우자. 벗이 없다 이렇게 돼요. 무우하면 벗이 없다. 그런데 뒤에 불력이자가 있죠. 그러면 이 벗우 명사를 동사로 해야 됩니다.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을 벗삼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 읍술무자도 금지사 무로 해석하셔야 돼요. 나와 같지 않은 사람, 나만 못한 사람이에요. 나와 같지 않은, 나만 못해 이런 사람이에요. 나만 못한 자와 친구 삼지 말아라. 사귀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공자님이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있는가 해가지고 아주 엄청 얘기가 많은데요. 이 문장에 함정이 빠진 것이 이유가 뭐냐면 요 앞에 주충신자를 뺐기 때문이에요. 이 앞에 해석을 잘 해놓고 이거를 딱 쳐버리고 요것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충성심과 믿음을 주로 하여서 왜냐? 무우 친구를 사귀지 말아라예요. 사귀지 말아라. 친구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생활이에요. 집안 생활이 아니에요. 집안에서 중시해야 되는 것은 효와 제이지만 바깥 생활에서 하는 것은 충성심과 친구 간의 믿음과 장유유서입니다. 그래서 바깥 생활을 할 때, 친구를 사귈 때에는 충성심과 믿음을 주로 해서 요 충성심과 믿음이 나만 못한 자와 사귀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위라든가 돈이라든가 재주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나만 못한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나보다 위인 사람에게는 충성심을 바치고 나와 동료인 관계에서는 믿음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보다 모자란 사람, 충성심이 나보다 모자라고 믿음이 나보다 모자란 사람은 사귀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걸 자꾸 재물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나보다 못난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말로 해석을 하니까 나보다 못난 사람과 사귀지 말라 하게 되니까 공자님의 인격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공자님은 오직 일이간지 모든 것은 하나로 통했다. 충과 서 이의 그랬어요. 충서이일 뿐이다. 오륜에서 요 충과 신을 사회적인 생활에서 대표급으로 끌어서 하실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다음 문장 보시면요. 이 문장도 그 앞에 지금 금방 해석한 것과 이어서 하셔야 돼요. 주충신이 이 맨 뒤에까지도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고칠 것을 꺼려하지 말아라. 여기서는 금지사 물자를 바로 썼죠. 예, 꺼려할 탄, 고칠 개죠. 잘못했으면 즉 예, 고치는 것을 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잘못했나요? 충과 신이에요. 물론 모든 것이 다 잘못되면 고쳐야 되는 거지만 사회생활 하면서 친구를 사귀면서 예, 충과 신을 중심으로 해서 잘못했으면 바로 고쳐라. 꺼리지 말고 바로 고쳐. 왜? 사회생활에서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사회생활 못하는 거죠. 예. 동료 간의 믿음이 없으면 승진을 못합니다. 충성심이 없으면 예, 바로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고쳐야 돼요. 꺼려하면은 바로 해고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왈, 군자 부중즉 불의, 학즉 불고. 군자는 신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다. 위험이 없으면 안 되죠. 군자가. 윗사람이 무게를 잡고 딱 중심을 잡아줘야 아랫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 같이 흔들면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변화에 얼른 그 추위에 타가지고 행동을 해야 고루해지지 않는다. 그렇게 돼야 왕따 당하지 않고 예, 얼른 지도자로서 예, 군자가 그 사회 지도자 아닙니까? 예, 어느 단체든 보수가 이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보가 또 보수가 되고 예, 보수가 또 무너지게 되면 이제 진보가 다시 또 보수 자리에 앉아서 또 보수를 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보수는 끊임없이 변화를 하되 그런 변화를 서서히 하는 게 보수의 미덕이에요. 그러나 진보는 속도 빠르게 뭔가를 개혁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죠. 그 둘이 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수가 명심해야 할 것은 고루해져서는 안 된다. 예,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옛 것을 이렇게 딱 맞고서 예, 그것만 지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고집을 하면은 안 되죠. 이거는 뭐 사회 국가뿐만이 아니라 이 개인에 있어서도 이 고집을 고집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아상에 빠져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이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계속 자기 것만 유지하면은요 이 고루해지면 어렵죠.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군자는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예, 언제든지 유연해야 됩니다. 비록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머리도 가슴도 몸도 유연해져야 되죠. 뭐 80대는 어르신 보고 뭐 젊은 애들처럼 유연해지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나름대로의 유연한 지혜를 발휘하셔야 되겠죠. 예. 주충신 무불력이자 과즉 물탄계. 충과 믿음을 기본으로 해서 충성심과 믿음이 나만 못한 자와 사귀지 말라. 왜 그럴까요? 충성심과 믿음이 나만 하지 못하면은요, 예, 역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역모. 충성심이 있는 한 절대 역모하지 않죠. 친구 간에 믿음이 있는 한 절대로 요즘 통수라 그래요. 뒤통수를 뒷자도 빼고 이제 통수 치지 않아요. 그러면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죠. 예. 잘못하는 즉 바로 고치는 것을 꺼려하지 말아라. 이 사회는 내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않죠. 예. 얼른 꺼려하지 말고 빨리 바뀐 것을 보여줘야만 통과가 되는 거죠. 예. 이 사회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군자가 세상에 갇혀서 세상과 똑 떨어져서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고급 정보를 취합해서 취사 선택을 잘 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요. 방향이 있어야 돼요. 군자는 항상 윗사람은요 아랫사람한테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방향을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우왕좌왕합니다. 얼른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군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갇혀 있다면 누구를 리더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준은 충과 신이다. 그래서 주위의 동료가 자기만 못한 자, 이 충성심과 믿음심이 나만 못한 자는 사귀면 안 된다는 거죠. 대상, 친구라는 그 대상에 대한 기준이고요. 요거는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할 기준이에요. 내 자신이 충성심과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고치는 걸 꺼려하지 말고 바로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퇴보예요. 해고되는 거예요. 이 문장을 읽다 보니 글귀가 생각이 나서 옮겨봤습니다. 3인행 필류 아사언이라는 얘기죠. 논어 수리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렇죠? 언제든지 잘못한 점이 있으면 고치고 잘하는 점을 보면 따라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3인행 필류 아사언. 우리 주위에는 온통 스승뿐이에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